세상만사 인연이다. 자존심이 걷어찬 귀한 인연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귀한 인연을 스스로 밀쳐내는가? 두 번째, 그 심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지금 당장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긴 이론도 없습니다. 다만 솔직할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함께 바라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역할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들여다보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철학을 전공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좋은 인연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멈춰보세요. 당신도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여성이 용기를 내어 연락해왔습니다. 오빠, 시간 되면 한번 만날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 목소리에는 설렘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 미안.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사실 바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여자가 먼저 연락하다니. 그 묘한 자존심이 그녀의 진심을 차갑게 밀어낸 겁니다. 남자로서의 체면,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다른 능력 있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그녀의 SNS를 보며 생각하죠. 그때 자존심만 조금 내려놨더라면. 취업 기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선배가 자신의 회사로 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당시 그 회사는 작았고 연봉도 낮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회사 와. 지금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선배, 감사한데 저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어요. 좀 더 큰 회사로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왜 저런 작은 회사로 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스펙이 아깝잖아. 그 이기적인 계산이 인생 최고의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초기 멤버들은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야근하며 승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대했던 사람들, 명절마다 안부 전화주시던 이웃 할머니, 늘 먼저 연락하던 친구,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와주던 후배,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당신은 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요즘 좀 바빠서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그 나중에와 다음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인연이었는지를.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스스로 밀쳐낼까요? 30년간 불교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내담자를 상담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자존심과 이기심이라는 두꺼운 벽. 우리는 그 벽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인연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우리는 빈손으로 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인연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귀한 인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는 씨앗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죠. 연은 햇빛, 물, 바람입니다. 꽃을 피우게 돕는 조건들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환경이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500년 전 붓다는 이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싱크러니시티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의 연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귀한 인연을 스스로 밀쳐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또는 아집이라 합니다. 나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내 체면, 내 이익을 지키려는 집착이죠. 심리학에서는 자아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자존심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 부족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먼저 밀어내고 먼저 거절하는 겁니다. 이기심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지금 가진 것을 잃기 싫어서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거만했습니다. 나한테 도움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그는 힘 있는 사람만 골라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난한 친구는 무시했습니다. 조건 없이 다가오는 여성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자 그토록 공들이던 힘있는 인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고향 친구.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써라. 다시 일어서야지. 그 사업가는 제 상담실에서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진짜 귀인을 몰라봤습니다. 제 눈이 썩어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취급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보석인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30대 직장인 민수 씨, 3년 전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끌고 나간 곳은 동네 복지관 요리 강습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왜 해요? 창피해요. 명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복지관 요리 강습이라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일단 나가. 그곳에서 요리 강사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으며 그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둘은 함께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2개의 지점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깨뜨려 주셨죠. 불교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기회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 때문에 그때를 놓칩니다. 조금만 더 재보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더 좋은 조건이 오겠지.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대화 맥서마이징의 오류입니다. 더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여성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조건에 맞나? 더 예쁜 여자는 없나? 그 계산하는 마음이 상대에게는 차가운 벽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예민합니다. 당신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 문은 닫힙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그 자리는 간절한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성장하여 당신이 부러워할 위치에 오릅니다. 지금 내 앞에 그 사람이, 지금 주어진 그 일이 우주가 내게 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대에 믿었던 선배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다가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잠적했고 저는 몇 년간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깨달았습니다. 그 악연이 귀중한 가르침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요. 석공을 생각해보세요. 정과 망치로 돌을 내리칩니다. 돌 입장에서는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만 돌은 부처의 미소를 띤 예술품이 됩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30대에 더 큰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악연은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지혜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혹한 스승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바다를 이룹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화려한 포장지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옵니다. 때로는 귀찮은 부탁의 형태로 옵니다. 때로는 수줍은 미소로 다가옵니다. 자존심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그 귀한 인연은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첫째,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바쁜데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둘째,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왜 먼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자존심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때? 진짜 속마음은 어때? 셋째, 제안받았을 때 일단 예스라고 말해보세요. 귀찮아. 손해볼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이기심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넷째,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먼저 사과해라고 버티지 마세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먼저입니다. 다섯째, 모든 만남을 마지막인 것처럼 대하세요. 일기일회,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입니다. 오늘 마주친 식당 종업원, 택배기사님, 퇴근길의 가족,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내주신 것, 세상 만사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여러분 인생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놓쳤다면, 기회를 걷어찼다면, 사람을 잃었다면 오늘의 나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세요.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일 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파랑새가 사실은 내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휴대전화를 드세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했던 그 사람에게, 혹은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지?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꽃피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